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코딩을 못할 수밖에 없는 성향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렇게 딱 보면 이 친구는 험난한 과정이 필요하겠군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특히나 응용 2단계에 올라오면 어느 정도 개발은 다 하는데 되게 무기력하다든지 그냥 누가 봐도 매력 1도 없는 그런 사람들 있죠. 예를 들면 이상형이 우울한 사람이 있는 사람이 있나요? 저는 취향이 우울한 사람한테 끌려요. 뭐 이런 경우는 흔하지 않죠. 있을 수 있지. 인간의 다양성은 무한하니까. 근데 그 정도로 약간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밝은 사람을 원하잖아. 그런 것처럼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는 게 있어요. 사회의 틀이. 똑같아. 코딩도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좀 유리하더라 이런 게 있어요. 일단은 첫 번째 원인가 이제 그걸 어떻게 극복을 해서 나는 그래도 코딩을 하고 싶고 나는 개발자로 성장하고 싶다 하고 싶은 분을 위해서 나름대로의 이제 해결책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끈기가 부족한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개발은 하루 종일 앉아서 하는 섬세한 작업이다 보니까 CPU 캐시 메모리 마냥 약간 순간적인 기억력의 크기도 되게 중요해요. 저도 기억력이 별로 안 좋아서 약간 이렇게 메모를 한다든지 이런 습관으로 이걸 극복을 하긴 하는데 기록을 한다든지 그런 요즘은 좋은 툴들이 많으니까 좀 비교적 이렇게 옛날보다는 좀 되게 편하게 하는 편인데 근데 그걸 떠나서 이제 내 머릿속에 모든 거를 막 그러니까 그려야 돼. 마치 그 주술회전에서 이제 나의 그 공간을 이렇게 여는 것처럼 나의 영역 전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게 내가 이 작업을 할 때 이 전체적인 구조부터 해가지고 내가 해온 히스토리 그리고 내가 좀 짜다가 부족했던 거 막 이런 기록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은 코딩을 처음에 하려고 하면은 그냥 앉아서 바로 내가 어제 했던 부분부터 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제 어디까지 했었고 내가 뭐를 지금 인지해야 되고 이런 계획들을 세워야 돼. 그리고 코드 이렇게 보고 돌아다니면서 맞다 여기까지 했었지 이게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업무 시작까지 조금 시간이 걸려요. 보통 한 20분? 10분에서 20분 정도 파악하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작업이 되는데 근데 문제는 그렇게 머리에 이제 넣은 다음에 그날 이렇게 어느 정도 머릿속에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쌓인 다음에 그날 그 해결하지 않으면은 또 시간이 꽤 걸리는 내일 또 시작하려면 처음부터 그 빌드업 과정을 다 해야 되거든. 머릿속에 넣고 인지하고 어떻게 짤지 계획 세우고 어떤 히스토리가 있는지 계속 머릿속에서 계속 그려야 돼요. 그러니까 의외로 그 개인의 피지컬이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나.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되게 친한 형인데 그 형은 사우나 가도 막 진짜 20초, 30초 만에 나가고 막 이래. 그러니까 아니 저렇게까지 더운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 때 되게 많거든. 근데 매사에 그래. 뭐 조금만 있으면 끈기 진짜 부족하고 뭐 하라 그러면은 되게 떨어져 감도 떨어지고 평생 그렇게 살아온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오기 때문에 그 사람은 바뀌기가 힘들죠. 그리고 본인이 바뀌려는 의지도 없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이 되게 좋은 직업을 가지냐? 아니요. 맨날 구박당해. 어느 직업을 하든 막 구박당해. 그 형이 나이가 좀 있는데 뭐 이렇게 해온 모든 일들에서 다 구박당해. 뭐 옛날 얘기해보면은 막 되게 많아. 그래서 나는 이제 사람을 관찰하고 저는 그냥 단순히 기술을 알려주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이 사람이 이런 스타일로 개발을 하다 보면 장기적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그 프로세스에 집중을 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기술은 그 몇 년만 지나도 5년만 지나도 되게 올드해져요. 그래서 그 5년만 지나도 올드해지기 때문에 그 변화를 쫓아가서 내가 좋은 기술을 빠르게 습득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블록체인 같은 거 항상 관찰하면서 뭐 이더리움의 변화, 뭐 SBT 토큰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NFT 시장의 커뮤니티화가 왜 진행이 되고 그 커뮤니티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막 되게 공부하고 또 새로운 사례들이 뭐 나오는 거 보면 또 재밌게 보고 이런 습관을 계속 들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그걸 기술로 이제 연결을 해서 앞으로 기술 트렌드는 이렇게 되겠구나를 분석하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하는데 근데 그런 습관이 있으면 이제 장기적으로 기술적으로 뒤처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하려면 무조건 끈기가 필요해요. 왜냐면 문서들이 되게 길고 되게 단순하지 않아요. 어려워요. 특히나 이제 그 새로 나오는 이제 그런 기술들에 대한 리포팅은 굉장히 전문적이고 전문가에게 되게 괜찮은 수밖에 없어. 그래서 보면은 가끔 보면 의사들이 코딩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꽤 수준급으로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그 왜 그럴까? 그러니까 취미로 하는데도 근데 왜 그럴까 그러면 일단은 공부하는 끈기가 좀 있으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뭐 엉덩이 싸움은 뭐 엄청나게 잘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진짜 진심으로 하게 되면 취미인데도 잘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입식을 선호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군대가 되게 막 편했다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냥 시킨 대로만 하면 돼서. 근데 그런 사람들 되게 코딩할 때 위험해요. 저는 군대 그러니까 훈련소밖에 안 갔지만 그때 그 한 달 동안도 스트레스가 너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는지, 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이렇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그걸 떠나서 굉장히 권위적이면서 그 뭔가 효율이 일단 없어. 그러니까 너무 멍청해 보이는 거야. 그래서 물론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확실한 건 존나 멍청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좀 이렇게, 그리고 그 안에서의 이제 계급의 차별 이런 것도 확실히 느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군의관들이 훈련소를 가게 되면 내가 이제 훈련소를 쓰기 전에 군의관들이 되려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훈련소였대. 근데 보면은 뭐 관물대 뭐 안쪽까지 청소를 다 막 다 시키는데 되게 더러웠어. 내가 이렇게 뭘로 닦으니까 막 되게 먼지 많이 묻어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한 10년은 청소 안 한 것 같은 느낌으로. 근데 보면은 우리는 이제 병특이잖아. 근데 우리 전에 이제 군의관들이 썼었는데 그 군의관들이 썼을 때는 청소 안 시키던 곳까지 우리는 막 다 시키고 대하는 것부터가 좀 확실히 좀 다른 분대에 비해서 좀 다르더라고. 그래서 이제 여기 안에서도 뭔가 이런 차별이 좀 있구나 이런 느낌도 좀 받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렇게 되게 비효율적이다 이제 생각을 아무튼 되게 많이 했어. 그리고 막 뭐 전우조를 통해 가지고 뭐 똥 싸는데 앞에서 서 있게 하고 막 이런 것도 그렇게 인권에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아무튼 막 그냥 그지 같았거든 내가 봤을 때. 근데 이제 이런 비효율적인 것들이 왜 편하다고 생각하지? 라고 생각해보면 그 사람들은 그냥 뇌 없이 그냥 시키는 것만 그때그때 집중해서 그것만 바라보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계획이 없어. 그러면 진짜 이렇게 화려하게 좀 크게 이렇게 사고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감이 떨어지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죠. 그래서 개발은 이게 보면은 알고리즘을 쓰는 것만 쓰는 것처럼 생각하려는 초보자들이 되게 많은데 안 그래요. 의외로 이게 똑같은 목적지에 도착하는데도 알고리즘은 막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나올 수가 있어. 약간의 차이가 다 날 수 있고, 뭐 여기서 지금 내가 if문을 쓰는 게 맞는지, 스위치문을 쓰는 게 맞는지도 사실 뭐 정해진 답도 없고, 그냥 동작만 잘하면 크게 사용자들은 문제를 삼지 않거든. 뭐 버그만 없고 크게 막 느리지만 않으면. 그러니까 이게 되게 많은 거야, 방법이. 근데 여기서 물론 이제 더 좋은 방법을 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그것도 한도 끝도 없어. 그거 완벽성 기하다 보면 어디가 끝인지 모르겠는 순간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정신이 없어. 그래서 그런 알고리즘이 다양하게 가려면 좀 창의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창의성 자체도 이 주입식으로 해결이 되면 좋은데, 그냥 뻔한 거 있죠. 게시판 만들고 뭐 이런 거면은 그런 거는 뭐 창의성이 필요가 없지만, 이게 본인이 좀 돈을 좀 많이 받고 뭘 하든지 좀 잘하고 싶고 뭐 좀 높은 레벨에서 놀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추천하는 어 아까 주입식을 선호하는 사람들한테 그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단순 작업은 로봇이나 이런 인공지능으로 처리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끊임없이 사고하고 정신없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인위적으로 그 여러분들이 그걸 원하든 원치 않든 시장은 그걸 원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대해서 그때그때 이제 즉흥적으로 여러분의 창의성을 발현시켜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 음, 그래서 2, 3년 주기만 돼도 키워드 계속 바뀌잖아. 그러니까 10년 동안 처음에는 빅데이터 나왔고, 빅데이터 다음에, 그러니까 그 전에 노에스케일이 좀 이슈가 되다가 빅데이터, 그 다음에 인공지능, 블록체인, 그러면서 블록체인 내에서도 또 새로운 업데이트 계속 많이 되고, NFT 나오고, 막 이런 여러 가지 테마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웹3 테마는 이제 계속 롱런하는 테마긴 하지만, 웹3의 핵심은 그거거든. 이렇게, 이제 기업이 모든 수익을 독차지하는 거에서 생산자와 소비자한테 좀 더 많은 혜택을 뭐 준다 이런 컨셉트로 가고 있긴 한데, 뭐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게 되든 안 되든 개발자 입장에서는 그런 트렌드를 주목할 필요는 있거든. 근데 이렇게 변화하는 시장에서 알고리즘 내가 알고 있는 걸로만 그냥 풀이한다? 그거는 참 너무 좁은 시야죠. 그러니까 스스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 개발자들 중에 외골수들이 많아서 내가 하는 게 최고고 내가 가는 방향이 무조건 맞고 그런 식으로 종교적 믿음을 갖고 그거를 그냥 전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런 사람들은 글쎄 시간 지났을 때 그렇게 고연봉 받는 거 못 봤어요. 좀 유연해야 돼요. 그래서 주입식보다는 여러분 좀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고, 그리고 뇌 활성화가 부족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안 쓰던 근육 운동을 갑자기 하면 몸이 엄청나게 아프잖아요. 그래서 뇌도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뇌 가소성 이론을 참고하시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누워서 스마트폰만 계속 하고, 그러니까 그 있잖아요. 쇼츠나 이런 게 되게 무서운 게 피식하고 넘기고 피식하고 넘기고 피식하고 넘기고 하루에 뇌를 쓰지 않고 그런 식의 피식하고 넘기고, 게임도 굉장히 조입식이고 이제 뭐 되게 쉽게 그냥 버튼만 누르면 딱딱딱딱 할 수 있는 이런 유의 게임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편하기도 하고 솔직히. 근데 그런 것들이 의외로 되게 쓸모없는 연산이라, 그러니까 그 아주 짜잘한 연산이고 크게 의미가 없는 연산인 것 같아도 생각보다 에너지를 많이 쓰더라. 그래서 마크 주커버그나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도 맨날 같은 옷만 입잖아요. 그 이유가 자기가 쓸데없는 거에 뇌의 그 연산을 쓰고 싶지 않다 이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되게 똑똑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하고, 물론 나는 옷을 좋아해서 막 그런 것보다 옷이 주는 긍정적인 효과, 예를 들면 내가 오늘 좀 기분이 꿀꿀하다 하면은 조금 더 뭐 화려한 옷을 입을 수도 있는 거고 막 그런 효과를 좋게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뭐 그 사람들이 무조건 정답이라 생각하진 않지만, 근데 내가 이 뭔가에 몰입하고 있다면 그 사람들이 맞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나도 그럴 때 많거든. 뭐 예를 들면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내가 샤워부터 하고 이제 일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막 어제 짜던 코드가 너무 눈앞에 아른거리고 지금 안 짜면 안 될 것 같은 거야. 지금 이 아이디어를 잊어먹을 것 같은 거야. 그럴 때는 그냥 씻지도 않고 일단은 코딩부터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아이디어나 가설을 검증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몇 시간 하면 이제 몸에 냄새 나지. 그래서 뭐 나중에 뭐 대충 씻고 막 그러는데, 근데 그럴 때는 뭔가 밥 먹는 시간도 좀 아까울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어떤 초집중 상태? 이렇게 가려면 뇌가 평소에 뇌를 써버릇해야지. 예를 들면 한 번도 등산을 가보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등산을 가서 정상까지 올라가잖아? 그러면은 근육들이 놀래요. 너 왜 그러냐고. 그래가지고 막 몸살나고 그러거든. 나 옛날에 그 20살 때 고등학교 딱 졸업하자마자 그 생수 날라주는 아르바이트 한 적 있어요. 수락산에. 그 청량리에서 내 친구랑 그거 하루 하고 왔는데, 그때 알바비를 한 막 6만원 7만원 받았던 것 같아 그때. 근데 그 알바비 한 거 가지고 병원 가느라 다 썼잖아. 몸살 나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그 안 하던 걸 갑자기 하면 그렇게 돼요. 엄청난 부작용이 오죠. 그래서 평소에 운동을 좀 하고 평소에 이제 작은 산이라도 타봤던 사람들, 아니면 평소에 잘 이렇게 근육이 발달한 사람들이면은 똑같은 자극이 와도 받아들이는 게 다르죠. 내 친구 말고 이제 다른 사람들은 평소에 운동을 하시던 분들이었어. 그래서 이제 뭐 크게 뭐 이렇게 탈이 나시거나 그러진 않았거든.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여기서 차이가 나죠. 그래서 초반에 자기가 잘 못한다고 좌절하는 사람들 보면 뇌 활성화가 애초에 부족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극복하는 방법은 찬물 샤워를 이제 저는 일단 추천을 하는 이유가, 제가 응용 2단계 보면 정말 많은 친구들이 처음 오자마자 내가 딱 찝는 애들이 있어. 너 지금 그렇게 하면 위험하다. 우울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우울한 사람이 이상형인 사람이 없다. 근데 자기가 우울해 보이는 발표와 우울해 보이는 제스처를 취하면서 팀플을 하고 있는 거를 모르는 애들이 되게 많아. 그럼 다른 친구들도 의욕이 똑같이 떨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이게 되게 무서운 게, 사람들이 이제 여자들이 이런 게 되게 많은데 동성을 볼 때 너 그대로 아름답고 너 이뻐 이렇게 막 얘기하잖아. 이국주 아름다워요 뭐 이러잖아. 근데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지만 실제로 뭐 이국주 닮으셨네요 그러면 막 화내는 막 그런 썰도 있잖아. 그런 것처럼 약간, 근데 오히려 여자들이 또 심지어 여자들 볼 때는 너 그대로 이뻐 뭐 이렇게 하지만, 여자들이 남자들 볼 때 굉장히 냉정하게 보거든. 굉장한 냉정함이 있죠.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남자들도 여자 볼 때 굉장히 냉정하게 봐요. 그러니까 이성을 볼 때 내가 나와 이해관계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굉장히 냉정해지거든. 이게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날 봐야 돼. 내 기업이 나를 어떻게 볼지를 그 기준으로 봐야 돼요. 여자가 남자를 보든 남자가 여자를 평가하든 그런 관점으로 봐야 돼.
그런 관점으로 평가해서 자기를 냉혹하게 트레이닝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처음에 하려면 에너지가 없다고. 대부분 무기력하고 뇌 가소성 때문에 이미 게으르게 살아왔던 몸이 어떻게 바뀌겠어. 그러니까 우리 몸에 어떤 그 굉장히 오래전부터 발달한 메커니즘인 고통을 주는 방법이 가장 좋은 거지. 근데 이거는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이제 앤드류 버만 교수님이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우리가 찬물 샤워를 하면은 코카인 수준의 아드레날린을 분비시키고, 어 그러니까 마약이 위험한 게 이렇게 한번 쫙 아드레날린이 분비됐다가 확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방향성이 아니고 얘는 3-4시간 동안 지속된대요. 심지어 비슷한 수준의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는데 중독성도 없대. 그러니까 이걸 안 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지. 뭔가 내가 목표가 있고 그거에 정진하고 싶다면. 그래서 게으르게 사는 사람, 저도 좀 게으른 편인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활용하기 좋은 방법이 있죠. 그래서 저도 되게 게을러가지고 고생 많이 한 케이스지만, 찬물 샤워를 잘 활용해서 한 3-4시간 동안 기분 좋게 코딩을 할 때가 꽤 많습니다, 요즘은. 그리고 이제 주입식에 대한 반감은 당연히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거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보편적인 상식에 자꾸 집착을 해. 근데 말이 보편적인 상식이지, 그냥 내 옆에 똘순이가 얘기하고, 옆에 뭐 순이랑 뭐 영철이가 얘기하는 그런 얘기가 한두 사람이 동조하면 그게 그 사람들 사이에서 마치 보편적인 상식인 것처럼 퍼지거든. 그래서 뭐 게임 같은 거, 그러니까 뭐 옛날에 뭐 윷놀이 막 이런 거 있잖아. 막 동네에서 맨날 하는 놀이 다방구 이런 거 보면 동네마다 룰이 다르잖아. 이게 그런 것처럼, 근데 우리 동네는 이게 맞는데? 라고 하면 그게 보편적인 상식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죠. 이게 되게 위험한 거야. 인터넷에 나와 비슷한 글 하나만 보면 그게 맞는 것처럼 보편적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보면 사람들의 보편성은 굉장히 사람마다 차이가 엄청나게 크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 내가 딴 사람 생각에 그렇게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그렇게 막 그런 딴 사람 생각에 그렇게 연연했다면 이렇게 모든 학생들, 모든 졸업생들을 고연봉으로 보내지 못했을 거예요. 남 생각 별로 신경 안 써요. 저는 그게 20대 때 이미 20대 때 확립이 됐어. 내가 병특할 때 선배 개발자분들이랑 막 진짜 여러 사람들한테 되게 많이 물어봤는데, 다 너는 가망이 없고 넌 병특 못한다 그랬었어. 열이면 10명이 다 그랬어. 저도 모르면서 다들. 근데 내가 생각해봐도 어차피 내가 IT 업계 계속 있을 거고 개발자로 어차피 돈 벌어 먹고 살 건데, 그러면은 병특하는 게 낫겠네. 어차피 이 분야 계속 있을 거고. 그럼 내가 좀 더 노력해서 잘하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서 하니까 되더라고. 그거 존나 웃겨. 저도 몰라. 저도 몰라. 그래서 나는 요새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 진짜 제일 같잖아. 진짜 제일 못된 사람들이라 생각해.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 근데 이제 뭔가 아는 척이라도 해서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어떤 지식적인 우월감을 느끼고 싶고, 근데 노력해서 좋은 지식을 머릿속에 갖고 싶진 않고, 근데 그럴듯하게 이제 넘어가는 거지. 근데 그런 어떤 새치어로 떠드는 얘기가 결국엔 그 사람들한테는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이상한 방향으로 결정하게 되는 계기가 되거든.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뭐 일할 때 되게 냉정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감정 안 섞고 독특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라이 같아 보여도, 또라이 같아 보이는 생각을 한다고 해도 절대 이상한 생각 아니고, 그것조차도 창의성을 발현시키는 하나의 또 좋은 길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생각에 너무 부정적인 관점보다는 일단은 똘끼를 좀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게 이제 객관적인 기준으로 잘 가는지를 한번 파악해 보세요. 그렇게 만약에 내가 이렇게 또라이같이 생각을 해서, 예를 들면 나는 병특을 하면 군대를 경력으로 돌릴 수 있고, 그러면 내가 돈도 빨리 모으고 경력도 많이 쌓이겠지 라는 생각이 일반 사람들한테는 별로인 생각처럼, 그리고 가망성이 없는 생각처럼 보였는데, 실제로 제가 그걸 행했을 때 저는 굉장히 빠른 발전과 돈도 빨리 모았고 그런 게 있거든요. 이런 승리를 한두 번 하다 보면 웬만한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이 그냥 정답이 아니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러면서 웬만한 사람들 좀 가짜게 볼 때도 있었어요. 그때 나한테 그렇게 엉터리를 조언해 줬던 사람들은 별로 생각도 안 하고 어느 정도는 자기 생각으로 끌려가더라고. 근데 이것도 좀 경계해야 되는 게, 어떤 무언가를 뭔가 좀 잘해 버릇하면 사람들이 자기 철학에 갇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그래서 나중에 남들이 봤을 때 굉장히 모순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인간은 원래 모순적인 존재고, 별로 잘나지 않은 사람이 익명성을 뒤에 숨어서 되게 온라인에서 그 사람보다 훨씬 잘난 것처럼 글을 쓰고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봐가지고, 그래서 애초에 세상 자체가 그렇게
어, 똘끼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정답이 있고 없고는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수학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뇌가 내가 행동하는 것에 따라 변화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뇌를 똑똑하게 만드는 패턴으로 움직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뇌 가소성 이론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보통 진짜 답 없는 애들이 뭐냐면, 특히나 이제 코딩 시작하고 나는 이거를 해서는 안 되는 거야, 내 머리로 안 되는 거야, 이런 거지. 그러니까 헬스 처음 하고 근육통 겁나 심한데 나는 이거 하면 안 돼, 이런 고통이 평생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데, 헬스도 뭐 계속 하다 보면은 웬만한 일정 무게까지는 별로 이렇게 아프지 않거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헬스를 오래 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오히려 내 몸에 근육통이 없으면 그게 더 불안하다. 왜냐면 근육이 발달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그런 당연한 고통들을 이제 못 받아들이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성향의 사람들은 백날 코딩 해봐야 안 돼요. 그 보통 이제 이 코딩이라는 거를 되게 지속적으로 푹 빠져서 할 수 있는 성향의 사람들은 확실히 그 뇌의 변화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운영 2단계 친구 중에 이번에 키 스튜디오에 이제 그 스카웃된 친구 중 한 명인데, 그 친구는 들어오자마자 얼마 안 돼서 스카웃 됐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얘는 이미 집중력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사고에 굉장히 익숙한 편이었어. 근데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잘했는데, 그걸 떠나서 굉장히,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면은 이제 외골수적 성향으로 보일 정도로 굉장히 시야가 좁지만 집중력이 엄청나게 단단하게 있는, 그래서 연구를 하던 알고리즘을 전개하던 이 친구는 꽤 잘하겠다 싶은 스타일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학교 다닐 때부터 그렇게 막 사람들 사이에서 엄청나게 시끄럽게 막 떠들고 뭐 이런 성향보다는 조용히 자기 하는 거 몰입해서 하는 그런 성향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친구였어. 그래서 이제 그런 스타일이 있다는 건 그 친구가 성격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향적이고 그런 조용한 사람들은 널리고 널렸어.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똑똑하고 그런 게 아니야. 그냥 그런 뇌 연산을 꾸준히 해왔던 거죠.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하던 애가 갑자기 공부하려고 그러면 힘들거든? 진짜 엄청난 각오가 있지 않니, 계기나 각오가 있지 않으면 그렇게 못 하거든. 그래서 확실한 거는 내 뇌가 변화한다라는 거를 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뇌를 변화시킬 때는 내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 상황이 내가 변화하지 않으면 이 상황이 극복이 안 된다라고 내 신체가 판단하게 만들거나 굉장히 즐거운 상태로 그걸 하는 거죠. 그래서 게임할 때 우리 뇌가 굉장히 이제 엄청나게 활성화되잖아요. 뭐 그런 느낌이랄까? 근데 사실 코딩을 게임처럼 엄청 즐겁게 하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조금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뇌를 변화시키는 거죠. 운동도 마찬가지야. 운동도 하는 동안은 무거워요. 팔 아프고, 뭐, 그 다리 아프고, 뭐, 허벅지 아프고 그런데, 근데 그걸 하고 나면 뿌듯하거든. 왜? 우리 몸이 이미 고통을 이겨냈기 때문에 우리 몸이 고통을 이겨내게끔 설계됐다고 얘기를 했죠. 그 고통을 이겨내서 우리 몸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과정은 더 심화될 거예요. 쇼츠나 틱톡 같은 서비스들은 그런 어떤 작은 도파민을 꾸준히 분비시키는 굉장히 훌륭한 플랫폼인데, 그게 이제 가볍게 보셔야 되지, 그걸 너무 지금처럼 빡세게 보신다면 그냥 이제 그 안에서 그냥 피식 웃고 끊고. 매트릭스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오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이제 다 어떤 그 뭐지, 그 뭐라 그러지, 막 어떤 통 안에 들어서 그 안에서 이렇게 환상의 세계에서 살고 있잖아. 그럼 그 매트릭스에 만든 세계에서 살고 있는데 그런 거랑 되게 유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만든 어떤 그 플랫폼 안에 갇혀서 내가 이 벽을 깨고 새로운 걸 전개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다는 거지. 근데 그 틱톡 만든 사람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이런 심리학적인 부분에서 정통을 하고 만들지 않았을까. 그런 짧은 영상이 주는 강한 자극들이 굉장히 오래 지속됐을 때 사람들은 그걸 좋아할 거란 걸 알았던 것 같아. 옛날에 싸이월드 창업자분이 특강하는 걸로 들은 적이 있는데,
그때도 도서관에서 우연히 책을 보다가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심오한 어떤 생각들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그럼 일촌이라는 관계를 맺어주는 이런 지금의 SNS의 어떤 초석을 그때 만드신 건데, 다 인간의 본연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성향이나 그런 생각들을 전개하는 서비스들이 굉장히 잘 되더라고. 그래서 되게 놀라운 거지. 근데 나는 이걸 아는데 약간 변태적인 걸지도 모르겠지만, 나는 사실 팀노바에서 내가 이렇게 막 자랑을 하면 사람들이 빡친다는 걸 좀 알았어. 근데 이제 그 취업학원 입장에서는 사실 솔직하게 우리는 연봉을 얼마로 보내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소비자와의 신뢰관계는 좋은데, 이제 팀노바에 올 생각도 없고 팀노바랑 전혀 상관없는 그냥 개발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쟤네들 돈 가지고 자랑하네, 이런 거에 이제 반감을 가진 거죠. 근데 내가 이게 논리적으로는 크게 잘못한 건 없다고 생각하거든. 왜냐면 취업학원의 취업 결과를 공개하는 게 오히려 투명한 거니까.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돈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제 발작 버튼을 눌릴 수밖에 없는 거야. 어쩔 수가 없어. 근데 그건 나도 뭐 돈 많은 사람 보면 부러우니까 어쩔 수 없어. 근데 그게 부러움으로 끝나야지.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같이 자극받아서 잘해보자로 가야지. 그게 누군가를 파괴시키고, 그 파괴시키는 그 행위를 통해서 무언가 얻어지는 거는 결국에는 그 사람 현실도 안 좋아지고 그 악플을 경험한 사람들도 되게 기분이 더러워지거든. 그러니까 별로 좋을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막,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해 안 되는 게, 뭐 사람들 모두 이렇게 친하게 지내야 돼요, 아름다운 세상, 이런 감성적인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해. 내 아는 애도, 이거는 내가 그 다음 영상에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 아무튼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보다는 현실적으로 현실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더 경쟁이 심화될 건데, 그냥 계속 그냥 작은 도파민을 분비시키면서 틱톡 보면서 재밌다 피식, 재밌다 피식, 재밌다 피식, 이렇게 그냥 뭐 사는 것도 뭐 나쁘지 않겠지. 남들 오마카세 먹을 때 그냥 영끌에서 오마카세 한번 먹으면 나도 비슷한 동급이다, 이런 생각하고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뭐 이런 것도 나쁘진 않겠지. 근데 그거를 내가 원하면 아무렇지 않게 먹는 그런 삶이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비교적 좀 풍족하게 남들한테 굳이 질투심이 안 생길 정도는 버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